잠자는 고양이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평온하게 숨쉬는 작은 몸, 때때로 꿈이라도 꾸는 듯 파르르 떨리는 수염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고양이는 지금 몇 살일까? 물론 집에 처음 데려온 날짜는 기억하실 겁니다. 동물 등록증에도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 고양이가 아직 아기인지 아니면 벌써 중년에 접어들었는지 사람으로 치면 대략 몇 살 정도 되는지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를 알아야 그에 맞춰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살 어린아이와 50대 어른을 똑같이 대할 수 없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고양이 한 살은 사람 나이로 7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산하기도 쉽고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계산법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공식은 사실 틀렸습니다. 고양이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합니다. 오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양이의 진짜 나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고양이 한 살은 사람 나이 7살이라는 공식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개의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 짧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대략 70에서 80년이라면 반려동물은 10년 안팎을 사니 1대 7 정도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후 1년 된 고양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다 자란 성묘의 체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냥도 할 수 있고 번식도 가능한 완전한 성체입니다. 만약 1대 7 공식에 따른다면 이 고양이는 사람 나이로 겨우 7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생후 1년 된 고양이는 이미 사춘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15세 정도, 고등학생 정도의 성숙도를 갖춘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년 차입니다. 고양이가 2살이라면 1대 7 공식으로는 고작 14세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완전한 성인입니다. 사람 나이로 24세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성숙하여 번식하고 자손을 남겨야 했습니다. 특히 생후 2년까지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 속도가 다소 완만해집니다. 사람처럼 서서히 해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나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단순한 곱셈이 아닌 성장 단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2년은 폭풍 성장기, 그 이후는 안정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고양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의학계와 동물행동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점 2가지를 기억하세요. 고양이 한 살은 사람 나이로 약 15세입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사춘기의 한가운데에 해당하죠. 이 시기 고양이들이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고 때로는 말썽을 부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사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2살은 사람 나이로 약 24세입니다.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이며 활동적이면서도 성숙한 시기가 바로 고양이의 전성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급성장 구간입니다. 태어나서 2년 동안 고양이는 24살 어른이 되는 셈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3살부터는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고양이 나이 1년에 사람 나이 4년씩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3살은 사람 나이로 28세입니다. 이제 막 30을 바라보는 청년입니다. 고양이 5살은 사람 나이 36세, 한창 일할 나이이며 원숭미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고양이 10살은 사람 나이 56세, 중년의 한가운데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여유도 생기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15살은 사람 나이 76세, 완연한 노년입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20살은 사람 나이 96세입니다. 장수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나이입니다. 이 기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가 지금 사람으로 치면 몇 살인지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우리 고양이가 벌써 40대구나. 그래서 요즘 점프할 때 조금 망설이는구나. 이제 60이 넘었네. 하루에 20시간씩 자는 게 당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고양이의 행동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읽힐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일생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0세에서 1세까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이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며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생후 3개월이면 벌써 집안을 탐험하고 6개월이면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을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커튼을 타고 오르고 화분을 떨어뜨리고 한밤중에 대운동회를 여는 모든 행동은 결코 단순히 말썽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시기가 단 1년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신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 시기에는 충분한 놀이와 사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는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세에서 6세까지 청년기입니다. 사람 나이로 24세에서 40세 정도에 해당하며 고양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하며 활동적입니다. 사냥 본능 또한 가장 예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고양이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영역 의식도 강해지고 자기만의 루틴을 확립합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요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낮잠을 자는 일관된 모습이 바로 성숙한 고양이의 특징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도 비교적 적고 행동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인다고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7세에서 10세까지 중년기입니다. 사람 나이로 44세에서 56세에 해당하며 아직 노년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슬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고양이의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높은 곳에 쉽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장난감을 쫓아 달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대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무게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활동량은 줄어들었지만 식욕은 그대로라면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중년 고양이의 비만은 관절 문제, 당뇨,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도 4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 주기를 늘리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꼼꼼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치아 검사 등을 통해 미리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11세에서 15세까지 노년기입니다. 사람 나이로 60세에서 76세에 해당하며 완연한 노년기입니다. 이 시기 고양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냅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점프력도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 잘 올라가던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올라가지 못한다면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소변을 더 자주 봅니다. 또한 치아 문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구내염, 치석,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 입 냄새가 심해지거나 사료를 잘 먹지 못한다면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와의 관계가 가장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활동적이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쓰다듬어 주면 눈을 감고 가르랑거립니다.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16세 이상 초고령기입니다. 사람 나이로 80세가 넘은 나이로 이 나이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16세, 17세, 20세. 이 나이의 고양이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선물과 같습니다. 청력이 떨어지고 시력도 흐려집니다. 때로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울거나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고양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보호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익숙한 손길에 반응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고양이를 돌본다는 것은 큰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편안한 잠자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밥그릇과 화장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돌봄 방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1세 미만의 새끼 고양이에게는 성장기 사료가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에서 4번 소량씩 자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2세에서 6세까지는 성묘용 사료로 전환합니다. 하루 2번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젊다고 무한정 먹이면 중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세 이후부터는 시니어 사료를 고려해보세요. 칼로리는 낮추되 단백질 비율은 유지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사람도 50세가 넘으면 건강식품에 신경 쓰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놀이와 운동입니다. 1세까지는 매일 격렬한 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최소 20분 깃털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 등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기에도 놀이는 중요하지만 고양이가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도록 보호자는 환경만 제공하면 됩니다. 캣타워, 스크래처, 창가 자리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기부터는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마세요. 10살 고양이에게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50대 어른에게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낮은 높이의 계단식 캣타워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놀이보다 안락함이 우선입니다. 부드러운 쿠션, 따뜻한 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입니다. 1세까지는 예방접종 스케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입니다. 2세에서 6세까지는 1년에 한 번 기본검진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한 청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세부터는 달라집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40세가 넘으면 검진 주기를 늘리듯이 10살 고양이는 56세 어른과 같으므로 반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11세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갑상선 수치 등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 나이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지금 사람으로 치면 예순이구나. 그럼 나도 예순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을 해줘야 할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곁에 있는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양이는 사람 나이로 몇 살인가요? 20? 30? 50? 70? 그 나이를 생각하면 갑자기 고양이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어제까지는 그냥 우리 고양이였는데 오늘은 중년의 친구가 되고 노년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좀 더 이해하게 되며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양이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1년을 살 때 고양이는 4년을 살아가고 우리가 10년을 살 때 고양이는 거의 평생을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범한 수요일 저녁일지라도 고양이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쓰다듬어 주는 것, 오늘 10분 더 놀아주는 것, 오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사랑했을까? 충분히 함께했을까? 충분히 행복하게 해줬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 나이에 맞게 대해주세요. 더욱 배려하고 더욱 이해하며 더욱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이 고양이의 나이라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까? 그 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고양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